이번 시간에는 이 구글 메인 페이지를 한번 클론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리액트에서 그 테일윈드 CSS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테마도 적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풍선 도움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폰트 어썸이라는 아이콘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도 적용을 해보고, 이런 소소한 효과들도 한번 구글 메인 페이지랑 거의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생성할 때 테일윈드 CSS도 같이 이제 설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액트, 그리고 테일윈드 CSS, 그리고 비트, 이 비트는 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아니라 이 비트라는 패키저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비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요 테일윈드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리액트에서 테일윈드 CSS 그리고 비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처음에 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이 명령 프롬프트 터미널을 띄우고요. 여기에 이제 붙여놓고, 이 마이 프로젝트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되는데 요거 대신에 구글 클론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요렇게 차례대로 하라고 나오죠. 일단은 cd 구글 클론으로 해서 폴더를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npm install. 자, 이렇게 해서 그 필요 모듈들을 설치를 하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npm run dev는 이제 그 개발할 때 띄우는 것이고요. 요 다음 명령어 요거를 복사를 하고 또 다음에다가 붙여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요것들을 설치를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테일윈드 CSS 초기화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요것을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붙여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테일윈드 config.js 파일이 생성이 됐다고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생성과 이 테일윈드의 초기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자, 바탕화면에 이 폴더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열었고, 그리고 웹 브라우저는 한쪽 편에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위에 메뉴에 터미널, 셋 터미널을 열고요. 여기서 npm run dev, npm run dev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로컬 서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하면은 이렇게 브라우저에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터미널을 여기 요 수평 분할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고요. 이제 분할된 터미널에서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열어만 두고요. 자, 여기 tailwind config.js 파일을 열고요.
요것을 그대로 붙여 넣어 줍니다. 요 컨텐트 요 부분. 자, 컨텐트를 요 기존에 있던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 소스 폴더에 새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뭐 파일명은 아무거나 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테일윈드를 쓸 것이기 때문에 tailwind.css라고 일단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요 세 줄을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붙여 넣어 줍니다. 자, 그래서 테일윈드 CSS가 생성이 됐고 요거를 이제 리액트에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 요 main.jsx 파일에 이 index css 밑에다가 tailwind.css 자,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pp.jsx 파일을 열어서요.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지우고 자, 다 지워주고 여기다가 이제 div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클래스 네임에 bg red 뭐 500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니까 여기 빨갛게 백그라운드가 생겼죠. 색깔이. 이러면은 테일윈드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글 메인 페이지인데 이렇게 위에 헤더 그리고 본문 메인 그리고 푸터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서 컴포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컴포넌트를 따로 그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이 app.jsx 파일 여기다가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nst header equal 자, header return div header 자, 요 헤더 컴포넌트고요. 자, 여기 주석으로 구분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헤더 자, 복사를 해서 다음 거는 메인 자, 메인 그리고 푸터 푸터 그리고 요거 각각을 이제 기존에 요 앱 컴포넌트에 여기에 앱 자, 요 앱에다가 div를 만들어서 이 안에 헤더 그리고 메인 푸터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툴팁 여기 플로바이트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테일윈드에서 툴팁이 이렇게 툴팁을 띄우려면은 이 테일윈드 CSS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플로바이트라는 걸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로바이트 리액트에서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npm i 플로바이트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아까 여기 분할한 오른쪽 터미널에다가 붙여놓고 자, 설치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 아까 tailwind config.js 파일 여기에다가 요 내용을 붙여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요 줄 복사를 하고 여기 다 위에 붙여놓고, 그리고 컨텐트 부분에 요 배열 끝에다가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에다가도 요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프로바이트 리액트 라이브러리는 설정이 되었고요. 이제는 이 아이콘을,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구글에 폰트 어썸 그리고 리액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요 닥스 링크가 뜨고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또 리액트에서 폰트 어썸을 설치하는 법이 나옵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하나씩 다 복사를 해서요, 차례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하나씩 차례대로 다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밑에 또 설치할 것들이 이게 아이콘 종류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폰트 어썸에 가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유저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이 유저 아이콘이 종류가 다르죠. 이게 색이 채워져 있는 거랑 이 외곽선만 있는 거랑, 이런 아이콘 종류가 이름은 똑같은데 그 모양이, 이 선이랑 색이랑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설치하는 것이 요것이 되겠습니다. 요것들을 또 하나씩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다가 어떤 에러 메시지가 뜨면은 뭐 일단은 이대로 그 에러 메시지가 뜬 상태로 두시고요. 어차피 아이콘 종류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리액트가 뭐 시작이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관련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꽤 그 비중이 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아이콘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pp.jsx에 와서요, 위에 import font awesome 아이콘 요 모듈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import fa user, 뭐 유저, 이게 아이콘 종류가 되겠는데요. 일단 제일 위에 거 해서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헤더 부분에 기존의 이 헤더 글자 대신에 헤더 글자 다음에 폰트 어썸 아이콘 하고 아이콘 이꼴 여기 중괄호 사이에 fa 유저,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유저 아이콘이 나타나죠. 아까 fa 유저 아이콘이 또 있었잖아요. import fa 유저, 두 번째 거는 요거도 같은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기본 이 fa 유저 아이콘, 폰트 어썸 유저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네, 리액트에서는 이게 이제 폰트 어썸 아이콘은 이 아이콘 표시를 위한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이것들이 그 아이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이 패키지에 따라서 같은 fa 유저라도 이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풍선 도움말 이제 툴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플로우바이트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에 이 풍선 도움말 툴팁 요것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요 부분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요 메인 부분에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툴팁도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관련 라이브러리와 그 기본 설정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메인, 구글 메인 요 클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테일윈드에서 다크 모드 설정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앱 컴포넌트에서요. 자, 이 다크 모드, 테일윈드 CSS 다크 모드는 지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리액트에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 HTML에다가 다크라는 클래스를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앱 컴포넌트예요. use state로 const dark mode is dark mode set is dark mode.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스테이트를 만들어주고 기본은 false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true, false냐에 따라서 다크 모드가 지정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겠고요. 이제 use 이펙트로 여기서 자, is dark 모드가 바뀔 때마다, 자, if is dark 모드가 true일 때는 다크 모드를 지정을 하고, true가 아닐 false일 때는 라이트 모드가 되도록.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큐멘트에 쿼리 셀렉터로 HTML을 읽어오고요. 자, const HTML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HTML의 클래스 리스트에 add dark라고 해줍니다. 자, 요거는 밖으로 꺼내도 되겠네요. 자, 다크 모드가 false일 때는 remove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앱의 이 div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bg red 500. 자, 이러면 기본은 이 500의 빨간색 배경인데 이 다크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크 모드일 때는 bg 블루 500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은 이 다크 모드가 false니까 우선은 기본인 붉은색 빨간색 배경이고, 이 다크 모드를 true로 주면은,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요 다크일 때 배경색을 블루로 해라, 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div 앱에 이 전체 컨테이너인 이 div에다가 일단은 넓이를 100%, 자, width 100%는 w-full이 되겠습니다. full w-full이고요. 그리고 height를
그 100 뷰포트 하이트로 하겠다면은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W 풀은 100%고 스크린은 뷰포트 그 하이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도 스크린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100 뷰포트 위드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일단 배경색은 기본 배경색은 라이트 모드니까 비지 다시 화이트, 흰색이고 다크일 때는 비지 그레이로, 자 비지 그레이 한 900, 일단 이 정도로 주겠고요. 자, 라이트 모드 폴스로 하게 되면 라이트 모드, 트루로 하게 되면 다크 모드.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 값은 이제 요 로컬 스토리지 같은데 이 다크 모드냐 라이트 모드냐는 여기서 이제 그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헤더로 와서요. 헤더에 bg 클래스 네임에 bg 다시 그레이 400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테일윈드 CSS 이 클래스를 작성할 때 이 팁이 나오는 것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에서 테일윈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인텔리센스 이 확장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헤더는 배경색이 이렇게 그레이의 400단계, 이 색깔이 100, 그 최소가 50부터 950까지 그 색상의 진하기가 되겠죠. 네. 이런 테일윈드 CSS의 이런 클래스들은 테일윈드 CSS 뭐 칼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테일윈드 CSS의 기본 색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다 나오고요. 자, 그래서 헤더는 요렇고 bg 그레이 500 뭐 이렇게 주고, 패딩은 약자로 P입니다. P 다시 10 너무 크네요. 5. 자, 이렇게 줘도 되고, 이거는 이제 테일윈드에 미리 정의된 값이고요. 이게 대괄호를 하고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100픽셀 이렇게 20픽셀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왼쪽에만 주겠다 하면은 PL 레프트가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만 먹고, PR 오른쪽 라이트가 되겠죠. 라이트. PT는 탑 위에가 되겠고요. PB는 보통 아래쪽이 되겠고요. PX는 이제 X축 그 좌우만 되겠고, PY는 위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모든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방향성을 갖는 그 CSS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뭐 X, Y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푸터도 div에 클래스 네임에 bg 블루, 오렌지 한 300, 얘도 p-5 이런 식으로 주겠고요. 자, 이 메인, 이 가운데 있는 이 메인은
이제 꽉 차게 하면 되겠죠. 남은 부분을. 그러기 위해서 요 세 개를 감싸는 여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그냥 플렉스 하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 방향이잖아요. 이거를 세로 방향으로 요 아랫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플렉스 그 디렉션을 컬럼이란 게 있었죠. 이거는 그냥 플렉스 다시 콜 하면은 되겠습니다. 플렉스 콜. 그러면 이 메인에 여기 클래스 네임에 플렉스 대시 1. 자, 꽉 차죠. 자, 플렉스 대시 1은 그 CSS로 치면은 요게 있었죠. 플렉스 1. 이렇게 하면은 남은 부분을 거의 얘가 이제 다 가져가는 그런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플렉스 1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소소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메인은 어쨌든 이 자식이죠. 이 루트 div 이 컨테이너의 자식인데 이 메인 입장에서 얘는 자식인데 자식 스스로가 자기한테 나는 꽉 차겠다라고 그 스스로 선언하는 것은 그 구조상 안 맞고요. 여기가 아니라 부모가 이 플렉스를 갖고 있으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네가 꽉 차라 라는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더 순리에 맞겠죠. 클래스 네임에 플렉스 1.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안 먹죠. 이 클래스 네임 이 플렉스 1이 요 메인 얘한테 이것은 여기에 메인 컴포넌트의 속성으로 클래스 네임이 있고 이것을 이제 여기 메인에 해당하는 요 div에다가 자, 이 중괄호로 해서 백틱으로 주고 요 사이에다가 달러 중괄호 하면은 요게 이제 변수를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 플렉스 1 이 클래스 네임이 요렇게 요 속성으로 전달돼서 여기에 붙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전체 소스를 사용해서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존의 요 앱 컴포넌트에 이 div 대신에 섹션을 사용을 했고요. W 스크린 뭐 여기는 다 똑같고 이 온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이 다크랑 라이트가 바뀌도록 요거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유즈 이펙트 대신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로 바뀌었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메인이라는 컴포넌트 이름 대신에 그냥 서치 메인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헤더부터 보면은 플렉스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랑 같고요. 이제 justify between은 justify content 그 스페이스 between 그렇게 한 거랑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요 justify between은. 그래서 요런 해당 클래스는 구글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 테일윈드 사이트랑 연결이 돼서 설명이 잘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요 이너 스페이싱 요것은 테일윈드에 있는 클래스가 아니고요. 제가 만든 클래스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 어떤 공통적인 클래스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네, 요런 것들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하나로 안 묶었는데 어떤 공통적인
클래스들이 들어갈 때는 여기 해당 테일윈드 CSS 파일에다가요. 자, 일단 기존에 요거 3개만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at layer base, at layer components, 그리고 at layer utilities. 이렇게 3개의 큰 블럭이 있고요. 자, 이 위에 이거는 구글 폰트 그 아이콘 링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글꼴 관련된 별도 그 CSS 링크가 되겠습니다. 구글 폰트의 글꼴 사용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베이스라는 부분은 그냥 어떤 특정 우리 일반 HTML이나 HTML이 아니고 특정 어떤 요소들 뭐 H1 해서 특정 어떤 요소들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할 때 add apply 하고 여기다가 뭐 폰트 대시 텍스트 엑셀, 이게 텍스트 엑셀이 폰트 사이즈에 관련된 테일윈드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H1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글자 크기를 지정하겠다. 그리고 뭐 폰트 볼드 굵게 이렇게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한 그 나만의 사용자 정의 스타일을 지정할 때 이 베이스 부분에 붙고요. 그리고 컴포넌츠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컴포넌츠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유틸리티즈 부분은 보통 이 테일윈드에 붙은 아까 W 풀 이거 같은 경우는 위드스 100%라는 CSS랑 같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단일 CSS 속성과 그거에 해당하는 값 그거를 나만의 클래스명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만의 클래스명으로 해서 단일 CSS 속성 값 이렇게 한 것들은 여기 유틸리티즈라는 것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클래스들 단일 속성에 해당하는 요 단일 클래스 그리고 테일윈드의 기본 클래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 놓은 게 컴포넌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클래스로 다른 클래스들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별도의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 컴포넌츠는. 그리고 여기 구글 폰트 같은 경우는 요 그리드 아이콘 요게 그 폰트 어썸에 그리드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자, 이 프로라고 돼 있죠. 이 아이콘이 지금 구글에 이 아이콘을 사용하는데 이 아이콘이 폰트 어썸에서는 프로 그러니까 유료 사용자용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프리라고 여기 눌러보면은 프리만 따로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는 지금 이 아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만 요거에 해당하는 아이콘만 쓰기 위해서 여기 구글 폰트에 있는 여기 있죠? 구글 폰트에도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요 구글 폰트에서 그리드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앱스라는 요 아이콘이 있죠. 네, 요 아이콘을 쓰기 위해서 여기 별도로 구글 폰트 요 링크가 여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아이콘만 따로 여기에 폰트 어썸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요 부분 네,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 아이콘을 위해서 요 아이콘은 유료 아이콘이기 때문에 폰트 어썸에서는 그래서 요 구글 폰트 아이콘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호버 언더라인은 아까 제가 여기 요렇게 호버 언더라인이라고 제 사용자, 그러니까 제가 만든 클래스고요. 그러니까 호버가 됐을 때 텍스트 언더라인 요거죠. 요 글자에 호버가 됐을 때 이렇게 언더라인이 생기도록 하는 이 클래스, 이게 지금 여기 호버 언더라인으로 이렇게 붙은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서치 메인 요 부분에 이 구글 글자들, 이게 다크 모드일 때는 다 그 회색, 밝은 회색인데 이 라이트일 때는 각각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크 모드일 때는 이 다 텍스트 그레이 100이고 다크 모드가 아닐 때는 블루, 레드, 옐로우, 블루, 그린, 레드 이런 식으로 컬러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트래킹 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테일윈드의 이 레터 스페이싱에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이 되겠습니다. 트래킹 타이터, 트래킹 뭐 타이트 이렇게 글자 간격이 되겠죠. 요것이 이제 트래킹 타이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레프트 대시 칼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칼크는 CSS에 이제 이 레프트 그 앱솔루트일 때 이 레프트 값을 사용자 정의 값으로 요 칼크가 들어갈 때 이 플러스 이럴 때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서 공백 대신에 이 언더스코어 요것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CSS 값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치 메인 요 부분에 요 서치 요 인풋 바 있는 요거만 따로 이렇게 서치 인풋 바라고 컴포넌트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게 따로 비중이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서치 메인 요 안에 요 인풋 바 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별도의 컴포넌트를 만들었고요. 얘 자체 클래스 네임에 서치 인풋 바라고 여기 별도 클래스를 줬습니다. 여기 서치 인풋 바라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호버 다크, 그러니까 호버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섀도우 MD라고 되어 있죠. 호버 올라갔을 때 섀도우 이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섀도우 MD입니다. 이게 테일윈드 CSS에 기본으로 있는 클래스고요. 호버면서 다크일 때, 그러니까 이 다크면서 호버일 때는 이렇게 BG가 되는 것이죠. 호버면서 다크일 때는 보더가 요 색깔로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정의 색깔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크, 그리고 그 색깔의 단계별로 이 색깔들, 그냥 다크 했을 때 기본값 디폴트, 이거는 여기 이 테일윈드 config.js에 정의를 합니다. 이 테마 밑에 익스텐드 밑에 칼라스 밑에 이 나만의 색깔을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앱의 클래스 네임에 자, 요 클래스 네임에 bg 다크 400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 다크는 아까 사용자 정의, 그러니까 제가 만든 색깔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텍스트 다크,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 사용자 색깔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다크 얼마, 글자 색깔은 텍스트 대시 다크, 이렇게 하면은 아까 여기에 기본값인 333 이 색깔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값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터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요 광고 요 부분이 지금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넓히면은 좌우로 되고,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 밑에서는 이렇게 그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되고, 특정 넓이 이상에서는 이렇게 스페이스 비트윈이 되듯이 이렇게요. 요 두 그룹이,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입니다. 맥스 LG. 이렇게 테일윈드에서 반응형을 줄 때 기본은 justify between, 그러니까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인데 맥스 LG. 자, 요것은 구글에 테일윈드 브레이크 포인트 검색을 해보면은 레스판시브 디자인이라고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값들이 있어요. LG는 1024죠. LG가 1024 값이니까 그냥 LG 하면은 1024 이상이라는 뜻이고요. 맥스 그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 이 이름을 주면은 그것 밑으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제외한 그 이하 값, 그 아래 값이 되겠죠. 그냥 그 브레이크 포인트 이름을 주면은 1024, 아까 이 LG가 1024였잖아요. 그러니까 민 위드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맥스 LG를 하게 되면은 요 민이 아니라 맥스 위드스가 되는 것이죠. 앞에 맥스를 붙여서요.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 반응형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점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소스는 제가 GitHub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열어보셔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일이 하나씩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그냥 이렇게 통째로 다 붙여놓고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